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전문대학을 소개 맡게 된 영훈고등학교 김장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첫 번째, 전문대학 교육의 특성, 그리고 두 번째, 수도권 전문대학의 개요, 그리고 세 번째, 전문대학 대입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대학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은 아무래도 취업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학에 비해서 전문대학은 취업률이 좋은 편입니다. 최근 일반 대학 같은 경우 취업률이 60% 초반을 맴돌 정도로 취업이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데요. 전문대학은 취업 위주의 실무 교육으로 굉장히 취업률이 70%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건계열이라든지 유아교육, 그리고 공학계열 쪽이 주로 취업률이 높은 편에 해당됩니다. 보통 학부모님들께서는 전문대학을 갖다가 그냥 초급대학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은 2년, 3년 과정으로 되어 있는 전문학사 과정으로 되어 있지만 4년 과정을 이수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최근 취업의 성향들을 보면 기업에서는 경력자 위주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입학하자마자 실무 실습 위주의 전문 교육을 거친 다음에 본인이 원한다면 먼저 취업을 하고 난 뒤에 취업하고 회사를 다니는 과정에서 야간 과정으로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다니면서 학사학위를 수여를 받게 되면 나중에 재취업이나 이직의 경우에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학원 진학을 위한 석사 과정까지도 지금 전문대학에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또 학생들이 예전에 전문대학에서 편입시험을 통해서 일반 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단순한 편입시험이 아니라 무시험 연계 편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동양미래대학교를 예를 들었는데요. 여기 로봇공학과나 전기공학과, 정보전자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미래캠퍼스의 의공학부와 무시험 연계 편입이 체결되어 있어서 이 학생의 동양미래대에서의 학점과 그리고 토익 성적 등을 가지고 무시험 연계 편입으로 연세대 미래캠퍼스로 편입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건 동양미래대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학교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입학은 동양미래대학교로 하지만 나중에 졸업은 연세대 미래캠퍼스에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전문대학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서울의 9개 대학과 경기 지역의 32개 대학, 그리고 인천 지역의 3개 대학 등이 있는데요. 수도권에서의 먼저 전문대학의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수도권 전철 노선도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통학을 위주로 생각을 해서 진학을 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가고자 하는 전문대학이 우리 집 근처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시내를 살펴보게 되면 6호선 세전역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들어가면 명지전문대학교가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 3호선 홍제역에서 서울여자간호대학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호선 경복궁역에 배화여대가 있고요. 그리고 4호선 명동역에 숭의여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철역 근처에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전철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9일역, 1호선 9일역에 동양미래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한양대학 안에 한양여대가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1호선 회기역에 36 서울병원이 있는데요. 그 병원에 같이 36보건전문대학이 같이 붙어 있고요. 1호선
월계역에 인덕대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는 면목역, 7호선 면목역에 서일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태원역에 한국폴리텍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한국폴리텍대학은 기능대학으로서 여기도 전문 학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 정수 캠퍼스가 그 이태원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서쪽으로 가보면요. 거기 인천과 부천 지역, 그리고 위쪽엔 북쪽으로 13 파주 지역에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요. 먼저 맨 위쪽에 있는 13 파주 경의중앙선을 타고 가면 그 파주역에 두원공과대학이 있고요. 그 파주 캠퍼스죠. 그 다음에 월록역에 서영대학교와 웅지세무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면 인천 쪽으로 가게 되면요. 인천엔 3개의 대학이 있는데 1호선, 서울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면 제물포역에 인천재능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 수인선을 타고 가면 인하대역에 인하공업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하선 1호선에 계산역에 가면 경인여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역시 지하철 1호선에 부천역에 부천대학교, 그리고 온수역은 1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곳이죠. 여기에 유한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국폴리텍대학을 말씀드렸는데 한국폴리텍대학 서울 내에는 캠퍼스가 강서 캠퍼스와 정수 캠퍼스를 나누는데 강서 캠퍼스는 5호선 우장산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 지역, 경기 남부 쪽으로 굉장히 많은 전문대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쪽에 인구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안양 쪽으로 가게 되면 1호선 안양역에 대림대학교와 연성대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4호선 인덕원역에 개원예술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4호선 따라 쭉 안산 쪽으로 가게 되면 상록수역에 안산대학교, 그리고 중앙역에 서울예술대학교, 그리고 초지역에 신안산대학교, 그리고 정왕역에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1호선을 따라 천안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성균관대역, 수원 성균관대역에 동남보건대학교가 있고요. 수원역에서 셔틀 타고 갈 수 있는 수원여자대학교와 장안대학교, 그리고 병정역에 있는 수원과학대학교, 그리고 오산대역에 오산대학교, 서정리역에 국제대학교, 그리고 평택역에 천안연암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랜드 가는 에버라인이라고 부르는 경전철에 운동장역에 용인예술과학대, 원래 용인송담대였는데 용인예술과학대로 7월 1일자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교에서 출발하는 경강선에 신둔도예청역에서 동원대와 한국관광대학은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종점에 해당되는 여주역에 여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서울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대학들이 이제 성남에도 있는데요. 신구대와 동서울대입니다. 동서울대는 8호선 동서울대는 복정역에 있고요. 그리고 남한산 성입구역에 신구대, 그리고 한국폴리텍 성남 캠퍼스가 산성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이제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몇 개 학교가 없는데요. 그래도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1호선 덕정역에 서정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의정부 북부에 있는 녹양역에 경민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4호선이 지금 이제 연장되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요. 만약 4호선이 연장된다면 진점역에 경복대학교와 대경대학교 남양주 캠퍼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에 이 전문대학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대학의 모집 단위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학과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학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 지난해부터 전반적으로 전문대학의 그 입학 결과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데 최근 취업이 잘 되고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 컴퓨터, IT, 소프트웨어, AI 관련 학과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취업이 잘 안 되는 일부 학과들은 이름을 변경해서 새로 변하거나 아니면 점점 폐지되는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야간학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양미래대를 보면 이름을 식품공학과로 불리는 학과를 갖다가 바이오융합공학과, 실내환경디자인과라고 불렀던 것을 실내건축디자인과, 이렇게 이름을 봤을 때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 조금 4년제 일반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학과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전문대학스럽게 이름을 바꾸는, 그 직업명과 일치하도록 바꾸는 이런 형태로 이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양미래대 신설학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라든지 빅데이터 경영과 요즘 각광받고 있는 추세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명지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야간학과를 아예 폐지해버렸고요. 청소년 교육복지과로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과를 갖다가 청소년 교육상담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줬고요. 요즘 뷰티 학과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뷰티 관련 학과를 전공별로 분할시켜서 모집하게 됩니다. 삼육보건대도 마찬가지로 삼육보건대의 특성상 의료미용과 뷰티웨어를 뷰티융합과로 통합시켜서 운영하는 경향이 생겼고요. 서일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름이 애매한 학과들을 명확하게 했는데 특히 최근 토목공학 쪽이 학생들로부터 선호를 못 받다 보니까 이름을 조금씩 건설시스템, 사회시스템공학과, 이거는 일반 대학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성관계학과, AI 융합 콘텐츠학과, 웹툰 스토리텔링학과, 최근에 핫한 학과들로 신설을 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숭의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좀 바꿨는데요. 사실은 이제 포지션이 애매한 이런 가족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확실하게 이렇게 포지션을 자리매김해 줬고요. 관광과 같은 경우도 호텔관광과 형태로 이름을 바꿔줬죠. 그 다음에 인덕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건설 방재학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설을 하기도 하고요. 토목공학과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기반 시설공학과, 도시공학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한양여대는 빅데이터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경인지역에서도 많이 변화를 시켰는데요. 또 경인지역은 또 약간 서울에 있는 학교랑 좀 다른 부분이 이제 좀 전년도에 비교해서 조금 모집이 잘 안 되는 학과들은 과감하게 폐지시키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동대 같은 경우에는 글로컬 사회복지학부라고 해서 사회복지를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과학기술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사관학과라든지 웹툰 일러스트학과, 게임 콘텐츠학과 같이 조금 그 지역 학생들, 그 근처 지역 학생들이 선호할 만한 학과들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복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조금 이게 무슨 학과일까 궁금한 걸 갖다가 명확하게 그 학과 이름을 통합하여 정해준 형태로 나타내고 있고요. 경인여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튜브 관련으로 굉장히 크리에이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송 크리에이터과 같은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국제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새로 신설한 학과를 보면 스포츠 게임 전공, 크리에이터 전공, 커머스 전공, 반려동물학과. 지금 최근에 반려동물 학과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 지역에 많이 생기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지금 애완동물 관련 산업이 굉장히 팽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추세인데 너무 동물병원이 중구난방으로 운영된다, 수의사 하나에 의존해서 운영된다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하나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동물보건사인데요. 동물보건사가 뭐냐 그러면 바로 수의 간호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에는 이게 그냥 사설 자격증만 있었는데 지금은 공인 자격으로, 국가공인 자격으로 최근에 신설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최근에 이쪽 분야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이 반려동물 학과들이 학교마다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대는 이제 학과들을 많이 신설을 했죠. 레저 스포츠, 태권도 융합, 경찰 행정, 무도 경호, 전기차 드론 등 다양한 학과들을 신설했고, 대림대 같은 경우에도 해군기술부사관과, 반도체과, 유아교육, 보육학부, 아동교육과 또는 보건안전, 보건의료행정 등 이제 보건 관련 학과들을 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남보건대 같은 경우에는 항공서비스, 관광서비스 이렇게 그 학교 보건대라는 특성에 안 어울리는 학과를 아예 의료융합관광과로 해서 학교의 특성에 맞게 고쳤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동원대 같은 경우에서도 신설학과로 웹툰 창작이라든지 실용음악 같은 걸 만들었고요. 세무회계 경영은 학교에서도 수요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폐지해버렸습니다. 도원공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교의 특색을 나타내는 그 디스플레이 시스템 공학과는 안성 쪽에 있었던 학과인데 없애고요. 주로 디스플레이는 저기 파주 쪽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파주 쪽은 살리고 이렇게 파주와 안성 쪽에 다시 구조조정을 했고요. 부천대는 이제 특이하게 최근 치기공이 조금 주춤했었는데 이 치기공과를 신설한 게 특징입니다. 그건 이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는 거니까 어디서 폐지하는 학과가 어디서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적인 수요가 반영되기 때문이거든요. 전문대는 이렇게 일반 대학하고 달리 그 지역적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대 역시 명칭을 많이 변경했는데요. 환경원해라고 하니까 좀 애매하니까 스마트 가드닝 해가지고 요즘에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그 IT 조금 AI 같이 좀 소프트웨어를 운용해서 과학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 스마트 가드닝 같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아츠과로 이름이 애매한 과를 갖다 그래픽 커뮤니케이션과 이걸 봤을 땐 광고 쪽으로 보이죠. 그런 식으로 이름을 좀 바꾼 거로 보이고 역시 토목과가 인기가 없다 보니까 스마트 건설정보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고 요새 학생들이 좋아하는 마케팅학과로 이름을 또 바꾼 형태도 보이게 됩니다. 신안산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과라든지 웹툰 출판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됐고요. 여주대 같은 경우에는 보건계열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심리재활치료과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성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외식조리보다는 카페 베이커리 전공으로 확실하게 특화시켜 나가는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오산대 같은 경우에도 반려동물 관리과라든지 이런 게임 콘텐츠과 e스포츠과 등 요즘 인기 있는 것 직종에 대한 것들로 조금씩 변화시킨 게 보이고요. 용인예술과학대 역시 반려동물과, 호텔제과제빵과, 반도체 클러스터과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를 시켰습니다. 장안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스마트 물류 드론과라든지 마케팅 미디어 경영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형태로 이름을 살짝 바꾸거나 아니면 좀 새로운 형태로 신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대학 교육의 특성과 수도권 전문대학 개요를 살펴봤는데요. 지금은 전문대학교 대입 전형에 대해서 올해 수시 대입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요. 전형 일정입니다. 일반 대학교는 수시 모집이 9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한 번만 원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전문대학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수시 전형 내에서도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모집하는데요. 1차는 9월 10일에서 10월 4일, 4년제 일반 대학보다는 좀 원서 접수 기간이 길죠. 그리고 수시 2차는 11월 8일부터 11월 22일. 2차 원서 접수 마감일을 잘 유심히 보십시오. 11월 22일 월요일은 수능이 11월 18일에 치죠. 11월 18일 수능 치고 나서 가채점을 한 그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생각보다 잘 못 본 학생들은 전문대학 수시 2차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수시 1차와 수시 2차로 나누고 있는데요.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 쪽으로 가면서 전문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 한 2, 3년간요. 줄어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전문대에서 나름대로 전략으로 수시 1차 쪽에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요. 압도적이죠. 수시 1차에서 13만 7,707명, 78.5%의 비율을 수시 모집 1차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좀 뭔가 이상하죠. 1차에서 132개 대학이 모집을 하고 2차에서 132개 대학이 모집을 하는데 소개를 보니까 134개 대학이죠, 전체. 그렇다면 수시 1차에 모집하는 대학이 있고 수시 2차에 모집하는 대학이 있고, 즉 1차와 2차 둘 중에 한 군데만 모집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수시 1차에만 모집하는 대학은 수도권에서는 서울예술대학이고요. 수시 2차에서만 모집하는 대학은 수도권에서는 개원예술대학입니다. 두 대학 다 예술대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예술대학 쪽에 관심을 있는 학생들은 서울예술대학은 수시 1차, 개원예술대학은 수시 2차에서만 모집한다는 것을 유익 있게 생각하고 지원해야 할 듯합니다. 전형을 여러 형태로 분류하는데요. 이거는 일반 대학하고도 똑같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지원하고자 하는 자원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소지한 자는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일반 전형입니다. 그리고 일반 과정 졸업자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과 전체 특별 전형을 나눌 때 맨 위에 일반 전형이고 밑에 아래쪽에 있는 건 전부 다 특별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 중에 일반 과정 졸업자 또는 일반고 출신자, 일반고 졸업자 이렇게 돼 있는 전형에 일반고 학생들은 지원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인가 하면 일반 전형에 가게 되면 금전고시 출신, 특성화고 출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서 전형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이 조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내대학이나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과들에서는 일반과정 졸업자 전형을 쓰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은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을 쓰게 되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모집하는 인원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 학생들은 특성화고 졸업 학생들은 일반 전형을 같이 지원하는 것이 좀 전략 면에서는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 학생들은 동일 계열 및 연계 교육 대상자, 이건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특성화고에서 전공한 그 과나 그 과에 이어서 동일한 계열로 진학을 하도록 표시되어 있는, 요거면 특성화고 학생들끼리 경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협약해 놓은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지원하기 수월하겠죠. 그 다음에 추천 전형도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사람들이 추천을 받는 전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회에서 입상했거나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소유하거나 의학능력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특기 전형. 4년제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기자나 이런 추천자 이런 거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요. 전문대학 쪽은 의외로 이쪽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 특기나 추천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 다음 관련 경력자, 이거는 이제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재학생은 아니고요.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전형이고, 재학생들 대상은 이제 사회지역 배려 대상자, 예를 들면 생활보호 대상자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형 요소를 어떤 걸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제일 많은 비율로 뽑는 것은 학생부 위주 전형입니다. 여기서 위주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학생부 위주의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이 50% 이상일 때 학생부 위주 전형입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100으로 뽑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면접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면접 위주 전형이라는 것은 면접을 60%, 50% 이상 반영하는 경우에 면접 위주 전형인데 이건 특정한 학과나 특별한 전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만학도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항공 서비스 학과나 호텔 관광 경영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60%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류 위주 전형도 역시 특별한 전형입니다. 여기는 서류만 가지고 뽑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은 정시의 수능 점수로 들어가는데요. 대부분 학교가 이제 수능 100인 경우도 있지만 전문대학은 특성이 정시에도 학생부가 반영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학생부 교과가. 그래서 사실은 전문대만큼 학생부 교과 성적이 유용하게 쓰이는 전형이 없습니다. 실기 위주 전형은 거의 대부분 실기 100%로 뽑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사립대 일반대학은 아까 앞에 교과 전형 전반적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 3학년 1학기 성적을 다 보는데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일부 학기나 이제 전체 학기 보는 학교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일부 학기만 봅니다. 예를 들면 개원예술대학은 2학년 성적만 반영을 합니다. 전체. 그리고 1, 2학년 중에서 잘한 한 개 학기 반영하는 강동대, 경기과학기술대, 국제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같은 경우도 있고요. 2개 학기만 반영하는 동남보건대, 동아방송예대, 서영대 같은 학교도 있고요. 전체 반영하는 거는 저렇게 간호대학이나 성남에 있는 동서울대, 신구대는 전체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 전체 반영하는 대학은 경복대, 대경대, 서울예대는 일부 과목을 반영하면서 전체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용인예술과학대 간호학과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3개 학기 반영하는 것은 경인여대 간호학과. 그 다음에는 다 이제 2개 학기나 1개 학기. 대부분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 중에서 2개 학기나 1개 학기 제일 잘한 거 반영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 2학년에서 3학년 1학기 성적을 100% 반영하면서 2개 학기, 잘한 2개 학기만 반영하는 게 삼육보건대와 숭의여대가 있고 2학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전체 반영한 학교는 한양여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하공전은 지난해하고 달라진 케이스입니다. 인하공전은 지난해까지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전체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2개 학기만 반영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지난해보다 입학 결과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명지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부터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1학년 1학기, 2학기 중에 제일 잘한 거 한 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중에 제일 잘한 거 한 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과목을 반영하느냐. 거의 모든 학교들이 전 과목을 반영하고요. 경북대학교 보건유아교육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둘 군 중에 잘한 쪽을 반영을 하고요.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만 반영하는 학과가 있고 수학, 영어 반영하는 학과가 있고 국어, 수학, 영어를 반영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3학년들은 학생부 일반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와 같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없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경기과학기술대, 경복대, 대림대, 동원대, 여주대, 연성대, 용인예술과학대 등이 있는데 대부분 원점수를 반영하는데 아니면 그냥 그 A, B, C에 그냥 일방적으로 환산점을 부여해서 반영을 하니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반영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와 보건계열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는 수능 시험 중 국어, 수학, 영어
등급 중 2개 등급 합 8. 서울여자간호대학은 국수 영중에서 2개 영역과 탐구 영역 한 과목 해서 3개 영역 등급 합 12 이내, 평균 4등급이죠. 지난해하고 달라졌습니다. 지난해에는 탐구 영역 2개 평균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탐구 영역 한 과목입니다. 그 다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합 9 이내. 이것도 역시 2개 합 8에서 9로 조금 완화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서정대학은 국수형 3개 영역 합 18, 평균 6등급이죠.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반영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입학 결과보다 조금 입학 결과가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자신이 간호학과나 서정대 응급구조학과를 노리는 학생들은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지원 시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전문대학은 지원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수시 1차, 수시 2차 같은 수시 전형 안에서는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지원하면 됩니다.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6회 지원 제한이 있지만 전문대학은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수시에 충원 합격이라도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에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원할 때 내가 다닐 수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는 아예 학교 내에서 복수 지원을 못하게 돼 있는 학교가 있고요. 어느 학교는 전형별로 복수 지원을 다 할 수도 있지만 같은 전형 내에서도 학과를 여러 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것은 학교마다 요강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년도 입학 성적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자료집이나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자료집 또는 해당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전년도 입학 성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의 최저 입학 성적을 확인하고 전년도와 달라진 점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지원해야 되고 지금 최근 전문대 입학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모자란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전에는 반드시 학과 탐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학과의 홈페이지나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전공상담 자료집을 참고하면 학과 탐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대학은 일반 대학과 달리 진로 탐색을 위한 기초 과정이 생략되고 전공 실무로 바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 실무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바로 학생들은 그 학교를 다니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전에 반드시 학과 탐색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 전형 위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일반 전형을 쓰기보다는 일반고 특별 전형으로 지원하고요. 자격증이나 특기가 있는 경우에 대학의 독자적으로 대학 자체 기준에 인정하는 특별 전형을 확인하고 지원하고요. 정원 외로도 다양한 특별 전형이 있으니까 지원 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지원하면 도움이 될 것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위주 전형에도 면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 서비스, 호텔, 관광 등 특정 학과는 면접 위주 전형에 들어가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에 면접을 20% 정도씩 반영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이 학생의 인성적인 면이나 가치관 그리고 전공에 대한 지원 동기를 가볍게 묻는 정도니까 면접 연습을 조금만 하고 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대학 가기 위해서는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료 찾는 거는 지금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진학.or.kr을 접속하시면 여기에 대학 진학 정보 그리고 전문대 대입 정보를 누르시면 전문대학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전문대학 자료를 찾기 위해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전문대학 포털에 가셔도 여러 가지 전문대학의 입시 결과라든지 아니면 전문대학의 학과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대학 입학 홈페이지겠죠. 지금 예시로 한양여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입시 결과부터 시작해서 올해 수시 모집 요강 그리고 면접 관련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와 있으니까 학과 탐색까지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렇게
2022학년도 수시 전형 전문대학 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점점 학생들의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대학은 이제는 그냥 성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이 아닌 자기 진로와 관련지어서 당장 실무로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찾기 위해서 선발하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학과 탐색을 하고 도전적으로 지원한다면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좋은 결과를 얻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수시 전형 전문대학 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